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버크셔리츠의 강동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미국과 유럽을 보자면은 그나마 보면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지난 한 주간의 동향을 보자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정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와 매월 첫째 주가 경제지표 발표 시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에 정책 이슈도 좀 지나간 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재료 공백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둘째 주부터 실적 시즌이 도래해야 한다. 그 말씀까지는 제가 드렸었죠. 그죠? 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체계적 위험, 시장 주변에서의 그 불안 심리, 이것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시기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그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증시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속속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8월 중순부터 9월 거의 후반부까지 이르렀던 세계적인 이 불안 장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 시장을 좀 견인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느냐, 그건 아직은 부족합니다만은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세계 시장을 그렇게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상당히 시장에 녹아들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강한 양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네. 이 월초를 맞아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3분기 실적 전망 그 수치가 시장의 그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3분기도 시원찮은데 뭘 기대할 게 있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그럼 2분기 실적은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정도거든요. 그동안에 시장이 워낙이 불안하고 굉장히 그 정책 이슈 때문에 많이 휘둘린 면이 있는데 그것이 거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적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군 중심의 시장 장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마침 지난주까지의 세계 증시 동향을 조금 정리해드리면은 유럽이 참 어려웠었죠. 그죠? 그렇죠. 특히 그 폭스바겐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동차 업종군이 참 어려웠는데 주말부터, 주 중반부터 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보였었고, 유럽의 대부분의 시장,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권 시장 등등이 속속 매수 신호가 나온 그런 상태고요. 네. 그다음 미국의 경우도 일주일 동안 고전한 것 같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보면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종목 장세의 성격이 좀 더 뚜렷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흥국 통화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은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흥국 통화 불안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그렇겠죠. 지난주 후반에는 대단히 가파르게 반등을 네. 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냈나요? 네,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CRB 관련주 원자재 가격이 대단히 지금까지는 부진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 그 주가들도 부진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소재 관련주들의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코노코라고요. 석유 관련 업종인데 일주일간 8.5% 올랐고요. 다우케미칼 우리나라의 LG화학에 해당하는 정도의 화학업종 종목군인데 예. 이 다우케미칼이 6%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이 FC
MCX라고 구리 관련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무려 8%는 급등했고요. 네. 그다음에 쉐브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유회사입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5%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조정폭이 좀 컸던 헬스케어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셀론이라는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7% 이상 올랐고요. 메디트로닉스라는 의료기기 종목도 7% 정도 올랐고요. 파이자가 4%, 볼텍스라는 그 제약업종이 있는데 11% 이상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조정폭이 컸던 종목군들도 활발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게 종목 장세의 또 한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군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반도체 업종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일주일 동안 7%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텔이 6%, 샌디스크가 17%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군. 제가 이제 자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이 도요타 이후에 이 폭스바겐의 문제가 미국의 음모다.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얘기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게 뭐 절반 정도는 터무니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메이커들을 조금 되돌아보면은 제너럴 모터스사가 1000만 대의 생산량을 네. 돌파하고 나서 어려운 국면에 빠졌거든요. 그 뒤에 도요타 자동차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1000만 대 이상이 올라오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렇죠. 리콜 사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 사태가 이 폭스바겐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900만 대 정도 이르렀는데 현대자동차도 1000만 대 이르면은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럽의 자동차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미국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수혜다 그래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GM이 8% 급등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포드가 3.4% 올랐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JCI가 6%, 델파이가 6% 이상 오르는 것이 특징적인 변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미니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 장세가 앞으로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적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네. 드러나는데 물론 안 좋은 종목군은 부진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의외로 괜찮네 하는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 중심으로 모멘텀이 부족한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역시나 실적 시즌이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또 포문으로 우리 시장이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됐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순매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살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불안 장세의 그 연장선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네. 등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크게 우리 시장에서 종목을 사리라 이런 기대는 좀 하기 어렵고 대신에 그동안에 반대 방향으로 파생시장에서 대단히 그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을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 2주 동안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매도 포지션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종목 매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수급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내린 종목 중심으로 체리 피킹 이제 종목 사러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겠거든요. 네. 이른바 가을 장세의 시작이 이번 그 실적 시즌을 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강하냐 안 강하냐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은데요. 이 낙폭 과대주를 종목으로 체리피킹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모두 또 체리피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종목군들 특히나 유망하게 보세요? 예, 이제 대중들이 좀 이제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대중주가 되겠냐? 특히 금융주 등등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CRB 관련주들
경기 민감형 종목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일 것 같으냐? 많이 내리기는 내렸는데 예. 이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종목도 많고 이 종목군을 번쩍 들어 올리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폭이 컸던 내수형 종목군,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지 제약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종목이라든지 이들 종목군은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종목군 자동차 업종군 최근에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예, 초점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어렵다 그러고 또 낙폭 가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좀 우호적이고 이쪽은 조금 더 진행형이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반도체 업종군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업종군들은 대형주 보다는 부품주, 소재주 관련 종목으로 이 종목 장세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목 장세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망 업종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버크셔 리츠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